자, 한동훈 지도부가 이제 총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비대위 전환 절차에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 조기 대선까지 진두지휘해야 하는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어제 2시간 넘게 비공개 의총 이어졌지만 결론 나지 않았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 대행은 의원들이 숙고한 후 수요일에 다시 의총을 열기로 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거론된 인물은 없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 같은 용병 대신에 당무 경험이 풍부한 중진 의원이 적합하다. 원외가 아닌 현역이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고요. 이 초선에 참신한 비대위원장, 여기에 중진 비대위원의 신구 조화를 이루는 방식도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새 비대위원장의 최우선 과제는 이 탄핵안 찬반을 두고 쪼개진 이제 당을 수술러야 합니다. 아직도 이제 뭐 탄핵을 놓고 그 강을 지금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누가 어떤 인물이 비대위원장에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김영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이제 뭐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미래를 생각하고 전체 국민을 생각하면 지금 이제 친윤계하고 좀 거리가 먼 사람이 되는 것이 당을 위해서 마땅하지만 현재 뭐 친윤계가 똘똘 뭉쳐 있고 한동훈 대표가 거의 뭐 거리감을 상실한 뭐 당을 장악하지 못하고 거의 쫓겨나가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많이 들려오는 말처럼 현역이어야 되고 당내 인사여야 된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다른 사람을 더 찾는 것보다는 허송세월 하는 것보다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최선 아니냐. 거의 비슷한 사람을 다른 식으로 비대위원장을 만들어 가지고 투톱 체제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예컨대 뭐 지금 나경원, 권영세, 뭐 김기현 이런 분들 이야기 올라오고 있는데 그분들을 할 바에야 차라리 정통성을 갖고 있는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냥 딱 차고 맡아서 하는 것이 오히려는 낫다라고 보고 뭐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뭐 이양수 의원이나 다소 이제 친윤이 인정할 수 있는 조금 중립적인 지대의 젊은 비대위원장을 뽑고 지금 현재 이양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무슨 TF 팀장이지 않습니까? 이제 뭐 권한을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조금 젊은 정치인을 비대위원장으로 뭐 이렇게 앞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원내대표가 뒷받침하는 그런 두 가지 수.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런 바운더리 자체라고 해봤자 권성동 원내대표하고의 친소 관계에서 다소 친한 관계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뭐 그런 한계가 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저 이제 한동훈 계였던 이제 조경태 의원은 탄핵에 반대했던 분이 비대위원장에 앉으면 대선 승리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 부분도 비대위원장을 뽑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원칙적으로 상식적으로 조경태 의원의 얘기가 맞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그 친윤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 85명이 정말 그 일사대우로 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옳은 길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저는 멀리 보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죽으러 가는 길인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지도자를 뽑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권성동, 나경원, 권영세, 김기현, 김무성, 원희룡 누구를 뽑더라도 뭐 하는 거냐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환골탈태를 해야 되는데 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도 여기서 물렁물렁하게 남아있는 그 조경태 의원의 얘기라도 들어서 무슨 뭐 중립적이고 또는 인품이 훌륭하고 또는 뭐 초재선 중에 뭐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거론되는 이 대여섯 사람의 이 얘기로는 국민의힘은 살아나지 못할 거다라는 그 아주 저는 정말 불길하고 절망적인 그 예감이 드는데요. 이거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 그 대여섯 명 중에는 저하고 친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국민의힘은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길로 계속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김두수 원장님 그 댓글에 보니까 어느 분이 비대위원장에 전광훈
목사님을 추천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패러디겠죠. 아니 뭐 패러디긴 하지만 예.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8년 전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8년 전으로 돌아갔다는 건 뭐냐면 탄핵의 당이 됐고 그리고 부정선거를 생각하는 음모를 그걸 사실로 믿는 당이기도 하고 거기에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존재했던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정강훈 목사가 있는 당과 안 합칠 이유도 별로 없는 그런 당으로 보이는 거죠. 그 일반 유권자가 볼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패러디처럼 할 수밖에 없는데 뭐 모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런 이야기 그런 소설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뭘 해도 별무신통일 건데 여기에서 두 가지 경우죠. 지금 이 비대위가 정상적인 시기에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을 관리해서 다음 지도부를 뽑는 게 임무가 아니라 사실상은 6개월 안에 있을 대선을 준비해야 될 비대위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경태 의원이 이야기한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한 사람이 이 이야기는 대선을 생각하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 내부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반대한 85명의 당이고 이 85명의 당의 입장에서 보면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과 자기 당을 일치하는 하나의 그 뭐 색깔의 당으로 가겠다는 이런 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시한 행태로 하면 금방 김영주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개념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죠. 뭐 따로 뭐 비대위원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그보다 좀 톤을 다운해서 예를 들면 약간 볼 때 그래도 관리형이면서 이런 것들에 다음 대선 후보를 뽑을 때 약간 뭔가 좀 마사지가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 찾는데 뭐 보니까 지금 후보 중에는 마땅한 분이 없지만 이 후보 중에 한다면 뭐 김무성 의원이 이야기되는 이유도 그런 데서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현재 현역 의원이 아니면서도 그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영역에 과거 경험이 있는 이런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으로 봐서는 정말 완전히 바꾼 핵심적인 비대위원이 될 거냐 아니면 그냥 내부에서 자기들이 똘똘 뭉친 비대위원장을 낼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첫 그 가르마부터 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와중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역구 의원 중에 이제 탄핵 찬성한 이들은 당원권 정지 2년 정도는 줘야 당의 기강이 잡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지금 내부 갈등이 심한데 이게 이 당을 수습해 가는데 지금 도움이 되는 조언일까요? 이게? 네, 저는 이제 예.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에 더 깊이 빠질 뿐만 아니라 이제 계엄의 덫까지 저는 더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국민의힘이 뭐 지금도 위헌 정당이다, 불법 정당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올해만 들어서도 지금 비대위가 벌써 3차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왔다가 선거 대패하고 그 다음에 관리형으로 황우여라는 상당히 그 정치권에서는 좀 은퇴에 가까운 일을 했던 원로분이 오셔가지고 비대위원장을 한 번 했고 이제 3번째 비대위원장을 대통령 윤석열 탄핵 이후에 지금 또다시 한번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비상대책위원회라고 그러면 비상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이 거론되는 분들 거의 다 보면요. 다 탄핵에 반대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난 탄핵 소추 의결안에 대해서 반대했던 85명 그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지금 또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대위원장은 저는 뭐 세우나 마나한 비대위원장이라고 보고 그냥 이분들 중에서 그냥 좀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인품이 좀 좋다라는 사람 그냥 아무나 하나 하는 게 저는 뭐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상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의 서열은 2인자지만 실권을 가지고 전 아마 당을 좀 운영해 나가지 않을까 전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댓글 의견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윤그룹 수준에는 비대위원장감이 없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8년 전 박근혜 때는 반성과 사과라도 있었지 지금은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다 이런 의견. 비대위원장으로 김무성이라고 폐기 처분된 사람들만 끌어모으고 있는 건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차라리 그냥 6개월마다 비대위원장 뽑아서 비대위 체제로 가라 이런 의견도 있고요. 탄핵 찬성으로 가야 국힘이 사는 길인데 탄핵 반대파가 주류인 상황에 탄핵 찬성 비대위원장 나올 수 있겠나 참 어렵네. 한동훈은 당대표 계속하고 싶어 했는데 쫓겨난 거 아닌가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소통령 황태자라고까지 불렸던 한동훈 전 대표는 결국 탄핵 국면에서
사실 뭐 왔다 갔다 한 측면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종의 이제 원칙을 지키긴 했는데 결국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좀 동질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대표 퇴임 보면서 기시감이 들었다. 나와 이제 방식은 달랐지만 나름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꼈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노력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대표가 만약 정치에 계속 뜻을 둔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과연 재기할 수 있을지 이게 좀 관심사이기도 하고 근데 댓글 중에 이런 재밌는 의견 주신 분이 있어요. 이제 명태균 씨가 검찰에 넘기는 황금폰 오픈되면 한동훈 다시 돌아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김두수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 그 현 대표가 이렇게 물러나는 과정이 자기하고 비슷하다. 일종의 이제 동병상련 같은 그런 이제 심정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했고요. 또 한동훈 대표도 뭐냐면 국민의 눈높이, 상식 이런 측면에서 보수의 어떤 합리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을 그나마 지금과 같은 그 친윤의 당이 아닌 행태로 바꿔보려고 했던 그런 정신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가진 문제점은 뭐냐면 국민의 눈높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고 실제 자기의 행동으로 연결해서 승부를 걸어야 할 시기에 승부를 걸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감하게 예를 들면 처음 등장했을 때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에 대한 그 국민 눈높이를 이야기했으면 첫 일성이 그래 가지고 당대표가 됐으면 의원총회 소집해서 자기의 어떤 입장이 분명하니 여기에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하면서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게 없이 계속 이제 눈치 보는 행태가 됐고 최근에 와서는 정말 뭐 간 보는 한동훈이라 이야기까지 나와버렸으니까 리더십이 너무 흔들렸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것가 자초할 수밖에 없는 리더십. 이 사람은 머리로 정치하는 그러니까 심장이나 머리에서 심장으로 가는 심장에서는 손발로 가야 되는데 손발은 아니라 심장까지도 잘 못 간 정치. 자기 머리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한한 체제를 만든 한덕수와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국회로 가져가서 개헌 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이 탄핵전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좀 더 국민들이 안정감을 느끼면서 탄핵도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동훈 나름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어떤 그 진로가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자기의 이해관계에 맞춰보다 보니까 완전히 스텝이 꼬였고 결과적으로는 한한 체제가 무너지고 탄핵 찬성 반대 또 원래로 돌아가면서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하다가 자기 발이 꼬여서 넘어져 버리는 이런 상태가 온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 한동훈 체제의 이런 아쉬운 실패 이런 걸 거운으로 삼고 정치는 이런 실패가 쌓여서 다시 또 크니까 다음의 경우에는 더 잘할 수 있다는 어떤 격려 이야기까지 이렇게 포함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네. 우리 김두수 원장님 이제 승부근성도 부족했고 뭔가 머리로 만들면 정치를 했다는 게 리더십이 좀 부족한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좀 이제 뼈아픈 부분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박정아 비서실장이 한동훈 당대표 사태 이전에 그 비서실장 사임했다. 네. 그리고 장동혁 최고가 사임을 표명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좀 한동훈 대표가 곱씹어 볼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한 당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세력을 불려야 되는데 불리지지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대통령과 각을 세워가면서 자기 토대를 굳건히 하는 이기는커녕 마지막에 가서는 가장 핵심 척건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됐고 또 그분들이 다 나간다는 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왜 나가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거의 밀려 나가듯이 그렇게 나가게 된 것은 너무 한 대표의 스타일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는 편신 정치. 그러니까 뭐 세상을 전부 다 선악으로 보면 적 아니면 동지로 너무 쉽게 봐가지고 내가 봤을 때 악이라고 하는 건 그 자리에서 바로 응징을 해야 되는 이런 식의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리더십의 선도 너무 얇았고 너무
말하자면 대포급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소총수급으로 느껴지는 그런 리더십이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 주변에 있는 박정하, 장동혁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그 말하자면 대표가 이 제일 억울한 게 이제 한동훈 체포조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대통령하고의 결별이라든지 그러면서 내란죄의 자백 이런 용어까지 나오면서 그게 전체적으로 모든 당의 의원들한테 과하다는 얘기를 통해서 그 패배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박정하, 장동혁조차도 이것을 바로 적극적으로 치어내는 건 좀 나중에 하자 그런 얘기를 좀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함께 도모하기는 어려운 리더의 형태라고 이 사람이 생각받은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다시 정치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반성이라든지 왜 내가 스텝이 꼬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실시간 댓글로 많은 의견 주셨는데요. 5건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 정국 교수님하고 신영기 대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더 성숙한 정치인으로 다시 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 표현해 주셨고요. 한 깐죽, 한 게 뭐냐. 리더십 부족 여실히 드러났지. 이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도 개엄 맞고 탄핵 찬성한 건 한동훈이 제일 잘한 일 같다. 이런 의견. 자, 공부머리랑 정치는 절대 다르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 제코가 석자인데 명태균 사건 잊었냐. 갑자기 이준석 의원을 직격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어제 이제 한동훈이 쫓겨났는데, 근데 원칙적으로는 한동훈의 그 방향이 맞죠. 예. 본인도 얘기했죠. 내가 내란죄를 저질렀냐, 내가 투표했냐. 그런데 그 윤핵관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쫓아낸 건데. 본인의 그 약간의 그 약점이 있었죠. 그동안에 왔다 갔다 한 거, 네. 뭐 특검 얘기하다가 바로 뺀 거라든가 이런 건 있는데 저는 원칙적으로는 한동훈의 그 행보가 맞았다. 저는 뭐 한동훈을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윤석열, 한동훈 함께 박근혜 대통령 30년 때린 그런 검사인데 아무리 비법률가인 제가 생각해도 그 30년 때린 그런 거는 완전 정치적 행위였거든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계속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의 그 정치인들도 그렇고 당원들도 어떤 이념이나 가치, 동지의식이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오늘 그 앵커님이 에드먼드 버크 얘기를 하셨잖아요. 보수의 어떤 그 정신, 러셀 커크가 이걸 또 그 확대해가지고 딱 정립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널리 합의된 지혜를 중시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격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총 보세요. 뭐 강승규 나와가지고 난리치고 뭐 소리 지르고 하는 거 보면 보수가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보수라고 하니까 보수 패널인 제가 어떻게 보수의 정신을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한동훈 그 전 대표는 사람을 잘 봐야 됩니다. 장동혁, 진종훈은 정말 인간 배신의 끝판왕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장동혁이 앞장서서 사퇴를 하는 바람에 다 사퇴한 거예요. 예. 김재현 최고 같은 사람은 배지도 아닌데 사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장동혁이 앞장서서 무너뜨리니까 뭐 다 무너지고 뭐 진종훈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해서 그 국민의힘의 이런 그 배신자들을 우리가 이번에 확신을 할 수 있다는데 본인이 아마 어제 집에서 정말 그 소주 많이 마셨을 겁니다. 술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 이준석이 무슨 또 그 동병상련의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우리 김두수 위원장이 계시지만 이준석 대표한테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 정치권이 언제부턴가 끝없이 서로가 비난과 조롱을 일삼는데 이준석 대표도 바른 말 정말 또 권력에 맞서 어떤 때는 정말 잘 하지만 이 비난과 조롱하는 데는 앞장서고 있어요. 그렇게 또 얘기를 해놓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에 대선 나와서 지면 뭐 삼관왕을 한다? 이거 비난과 조롱 아닙니까? 네. 이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는 아직도 어리다, 가볍다라는 느낌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좀 얘기 좀 하세요, 가서. 자, 신영기 대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준석과 한동훈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둘 다 리더십이 없고 세력이 없기 때문에 당내에서 아무리 바른 말을 했다고 본인들은 주장하지만 저는 그게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면에서는 사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 사이고요. 또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팀이었던 사이였으니까 아마 그런 공통점은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아까 우리 정국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의원이 뭐 윤석열 탄핵되자마자 꼴 좋다 내지는 뭐 조기 대선 운운하면서 상당히 또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 맥락도 비슷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 전 이 말 들으면서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쓰고 저렇게 두 말을 동시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한 달 전만 생각해 보면요. 이준석 의원이 뭐 했습니까? 장례찬이라고 하는 상당히 우호적이지 않은 적대적인 정치인하고 손잡고 당원 게시판에서 궁지에 몰려있던 한동훈 내쫓기 같이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한동훈 대표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 이 정말 안 맞는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언젠가는 만날 수 있는 생각을 한다. 이게 무슨 이준석 의원이 뭐 친구가 없어가지고 한동훈 대표랑 커피 마시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치적으로는 한번 또 나중에 같이 도모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정치적 수사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준석 의원은 도대체 개혁신당을 만들어서 새로운 정치를 구상한다라고 국민들 앞에 약속을 해놓고서 이낙연 대표랑도 손잡고 열흘 만에 파기를 하고 그 다음엔 또 한동훈도 만나서 정치를 같이 할 수 있고 그럼 도대체 누구랑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권력만 주면은 아무랑이랑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과도 손을 잡고 권력을 만들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높게 평가들을 하는데 지금 이준석 의원도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분 명확하게 이 정권의 황태자였고요. 이 정권의 소통령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마지막 선택 하나는 잘했을지는 모르지만 전 이 정권이 탄핵에 이르는데 한동훈 대표의 기여가 저는 결코 가볍지 않다. 매우 큰 책임을 져야 될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